안녕하세요. 김영수의 기초미술, 지금은 미술 시간입니다. 그동안 조형의 기본 요소를 공부 중인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위에서 내려다본 정사각형 모양의 평면도를 가지고 투상도를 이용해 입체화를 시키는 형태 디자인을 해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정사각형 평면도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2등분된 선을 하나 추가한 면을 입체화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에는 이런 평면들과 경사면, 그 다음에 불규칙한 방향의 경사면이 있었죠. 그리고 곡면과 이런 자유곡면, 그 다음에 구 형태의 모양들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 평면에 선을 하나 추가했을 때 얼만큼의 다양한 모양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선 그리는 훈련을 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에 선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육면체를 먼저 그린 후에 변화된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분할된 모양, 이런 평면을 형태가 입체화를 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다양성을 가진 모양들로 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면을 갈라보고요. 이런 경사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은 변화가 없지요. 그 다음은 이 위에서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경사면이 있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윗면은 반쪽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자, 이번에도 역시 정육면체를 그려보고요. 선은 좀 뒤틀어지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형태를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므로 간결하게 기왕이면 이번에도 반쪽 뒤는 변함이 없이 그려보겠습니다. 내려오고요.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는 약간만 내려오고, 여기에서 이런 경사면으로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은 길게, 반대로 여기는 짧게. 하나의 정사각형 중에서 뒤쪽 4개의 면들은 각각 변함이 없었고요. 앞쪽 면만 이렇게 경사가 사방으로 좁았죠. 변화된 경사면만 경사진 방향으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경사가 졌죠. 여기는 이런 경사면이 됐고요. 이런 모양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정육면체를 그리고요. 이번에는 앞쪽을 이런 정도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경사면 방향만 바꿨는데도 모양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분할된 걸 먼저 그려보고요. 마찬가지 믹선 내려주고, 앞쪽은 절반 정도 평면이고 뒷면만 살짝 내린 뒤로 기울어진. 자, 이번에는 아래쪽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리고요.
자, 이번에도 앞쪽은 변함없이 이렇게 분할해 주고요. 여면은 변함이 없겠죠. 이번에는 앞쪽은 그대로 있고 뒤쪽이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사면이 역시 이번에도 앞쪽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기울어진 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사 방향으로 붉은색으로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런 경사를 주고요. 이쪽도 경사면을 가져볼까요? 요거는 보이질 않겠네요. 여기에서 경사면이 약간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완만하게 볼까요? 이 정도로만 이런 경사면이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도 중앙선은 이렇게 줘보고요. 뒤쪽에 완만한 경사를 줘보고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면은 수직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높이는 여러분들 마음껏 좀 낮게도 변화를 줘도 많이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윗면은 이런 경사면, 양쪽 다 경사면을 가졌죠? 자, 또 어떤 경사면이 있을까요? 역시 아래쪽은 변화가 없으니까 완성을 해 놓고요. 가운데는 실선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사면을 한번 가져 볼까요? 뒤쪽도 이번에 수직을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 경사면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정도 경사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선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경사면을 쳐보고요. 여기서도 수직선 내려가 보고요. 여기도 경사면을 그려볼까요? 이 정도로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경사 방향의 선들을 그려보면 이런 선을 그릴 때는 앞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선이 그려졌으면 이 뒤선도 10개의 선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쪽 8개의 그림들은 이 분할된 것 중에서 한쪽 면들만 경사를 줬는데요. 지금 현재 그 그림에서는 양쪽 다 경사가 있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경사면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선을 아래로 내려서 이 정도 변화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조금 낮춰 보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경사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변함이 없으니까 좀 강한 선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줘 볼까요? 위하고 반대로 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난선이 그려지고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이쪽 경사면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중간에서 내려가는 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로 그려볼까요? 역시 정사각형. 초기에 정육면체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그리는 게 좀 수월하죠. 이번에도 가운데를 이렇게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런 정도로 갖고요. 중심에서 내려가면 여기서도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가지고요. 이런 정도 기울기를 해볼까요? 이런 기울기가 뭐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 디자인을 할 때의 선들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끝선들, 선과 선들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힘을 주면 좀 더 형태가 또렷해 보이고 강렬해 보이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경사 방향.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화된 모양을 그려볼까요? 일단 간략한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번엔 뒤쪽부터 한번 변화를 줘볼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중간에서 수직선을 내려보고 높이를 약간,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경사를, 이렇게 경사가 될 수 있겠죠? 그냥 평행한 경사를 해볼까요? 경사는 각기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뒤쪽만 변화를 좀 줘보고요. 윗면은 같은 경사. 이건 조금만 내려볼까요?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로 끊어주고요. 높이를. 여기서 뒤로 가면서 약간 경사가 더진 걸로 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경사 와서 다시 뒤쪽으로 경사 가는 거죠. 여기는 단차가 좀 있네요. 이번에도 뒤쪽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3분의 2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끊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 경사면은 변함이 없죠. 다음에 뒤에서는 이런 정도 경사면을 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그림과 거의 다른 게 없죠. 단지 수직 방향만 조금 더 변화를 준 것 뿐입니다. 이 정사각형에서 지금 이쪽 방향의 경사만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이쪽 기울기 이만큼 줘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위쪽은 변함없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점선 표현만 하고요. 교차된 경사죠. 이 세 개의 그림들은 경사면은 같은 방향의 변화인데 단지 중앙 부위에서 높이가 같고 여기서는 경사면이 교차를 했죠.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그림들과 똑같이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더 독창적인 변화들을 그려보셔도 됩니다. 이건 선 연습도 겸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 방향으로 선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면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이런 변 모양으로 경사가 진 게 아닌 불규칙한 모양, 불특정한 방향으로 경사진 그런 경사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여기서 이런 경사를 갖고요.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온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이렇게 지붕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 자체가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기울기가 같이 있겠죠. 이 형태가 어떤 지붕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쪽 높이와 이쪽 높이가 다른 거죠. 이쪽은 좀 높고 이쪽은 낮은 거죠. 이해가 되시지요? 반대 모양으로 경사진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선을 내리고 이 정도 똑바로 재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중심에서 쭉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모양이 아닌 여기에서부터 이런 정도로 더 내려간,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도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자체의 경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위쪽 이 그림에서 이 경사면만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졌지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내려간 선에서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런 선과
나란한 경사면인데 중심에서 내려가세요. 이런 경사면을 그리고 요 경사면은 이 위의 경사면과 같은 기울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수직선을 약간 내리고 이 경사면이 연장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수직으로 내리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물론 여러분들은 이 기울기를 다른 이 면과 이 면이 이 경사면과 이 경사면이 서로 다르게 기울기를 가져도 되고 그렇습니다. 형태 디자인을 해보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를 가장 높은 걸로 그려보고 여기에서 뒤쪽에서 약간 수직 정도 내려간 상태로 이런 정도로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의 기울기를 이렇게 갖고요. 그럼 여기서도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더 내려갔으니까 이런 기울기가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서는 수직선을 내려주고 이런 경사면이 여기에 그려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수직에서 선을 내려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울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기울기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선도 자동으로 평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렸던 이 4개의 경사면들은 좀 전에 그렸던 이 경사면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경사면들은 이쪽 어떤 이 정사각형의 모서리, 변해를 향하여 경사를 다 갖는 데 반해서 이번 경사면은 그렇지가 않죠. 자, 위에서부터 기울기에 따른 대략 한 이런 정도 기울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이 방향이면 여기도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울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이런 정도로 기울기가 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좌우 대칭형 구조지죠. 지금 현재는 이 면과 이 면이 불규칙한 경사면이긴 하지만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2분할되는 선을 하나 추가한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형상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그려진 형태를 가지고 명암과 입 단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